홀들 여기 있는 저항대를 해소를 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박스권을 그려준다면 좀 더 크게 그려주면 좋긴 한데 크게 그리기에는 어디 보자, 한 20% 정도네요. 20% 정도? 20%를 가지고 요런 식으로 그려준다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우선 하락 트렌드를 벗어나고 요런 매물대를 해소시켜준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오스는 여기를 벗어나는지 아마 요 정도로 삼각수렴을 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요 정도로. 왜냐면은 이렇게 벗어나긴 했는데 이미 이 삼각수렴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삼각수렴하고 내려왔거든요. 이건 의미가 없고 이제 사실 요런 식으로 다시 그려줘야 돼요. 요런 식으로 다시 그려주면 삼각수렴대가 요렇게 나오거든요. 왜냐면 삼각수렴은 고점과 저점을 연결한 요런 삼각형 모양에서 요런 데를 수렴한다 라는 거예요. 다시 이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요렇게 했을 때는 이미 삼각수렴대를 벗어나서 아래로 박았어요. 하락 트렌드를 따라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삼각수렴대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를 향해 가겠죠. 삼각수렴을 하겠죠. 그럼 요런 식으로 갈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그 여부를 봐줘야죠. 여기서 만약 이탈했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좀 어려워요. 왜냐면 그 다음 지지대가 여기거든요. 여기면은 얼마냐, 6.5불 6.5불. 그래서 6.5불이라 좀 안 좋긴 한데 아마 지금 큰 악재가 없다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 부분에 박스권을 그릴 것 같아요. 박스권을 그릴 것 같고, 만약에 제가 이오스를 들고 있다면 요 부분을 좀 강하게 매도세가 나오면서 만약에 터쳐준다면, 보통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을 때는 반등이 좀 크게 다시 나오거든요. 그때 한번 털 생각은 가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 요런 부분들도 상당히 강한 지지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들고 갈 것 같아요. 들고. 그래서 그냥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가장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거는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줄 것 같아요. 박스권을 그려줄 것 같아요. 이오스 같은 경우. 이오스 분석은 그래서 만약에 매수 포인트를 잡는다 했을 때는, 만약에 추매를 하겠다 하면은 여기 벗어났을 때, 요 하락 트렌드를 벗어났을 때, 예, 현님 조심히 퇴근하세요. 예, 예, 가세요. 아무튼 조심히 운전하시고요. 보시면은 아무튼 이오스는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산다고 하면 여길 벗어나고 한 요정도, 요 지지선을 기준으로 매수 시점을 잡을 것 같아요. 여기를 이탈하는지 여부를 계속 판단할 것 같아요. 제가 퀀텀 샀을 경우에, 예전에 퀀텀 만원대 제가 샀을 때 요런 부분들을 봤거든요. 저점이 어디까지 찍는가, 계속 찍는가를 봤는데 몇 주 동안 한 1,700원 이하로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출항하기 전에, 이제 저는 항해사였으니까 마지막 출항하기 전에 그때 이제 다 매수를 하고 갔었는데 퀀텀이 좀 올랐었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매수 포인트를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오스였습니다. 이오스 말고 혹시 뭐 다른 차트 분석 원하시는 차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분석해 드릴게요. 없으신가요? 이클. 네, 이클 한번 갈게요. 이클. 이클 보고 라코 갈게요. 제가 지금 이게 체해가지고 굉장히 안 좋네요. 지금 그 속이 굉장히 안 좋아서. 이클. 지금 상당히 좀 속이 아픕니다. 체를 해가지고. 이클 차트는 상당히 좀 조잡하네요. 그쵸?
아 이거 뭐 보이지도 않네. 이 추세. 잠시만요. 지금 이 장기 추세선을 긋고요. 이제 뭘 그을 거냐? 하락 추세선을 하나 그을 거예요. 하락 추세선을 그어주겠습니다. 근데 하락 추세선을 제가 여기다 그은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하락 추세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었을 때는 이렇게 그어도 되겠네요. 이렇게 그어도 되고, 어차피 지금 지나왔으니까, 지나온 차트를 분석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좀 더 완만하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줘도 돼요. 관점이 다른데, 예를 들면 요런 부분에서는 제가 차트는 언제든지 요 추세선을 수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런 부분들에서는 차트상 시세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예, 트레이딩 뷰 차트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양봉을 크게 그렸을 때는 요 부분이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렇게 차트를 많이 수정을 해줄 수 있어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요런 부분으로 하락 트렌드를 그릴 건지, 아니면 요런 부분으로 여길 기준으로 해서 뭐 이렇게 그릴 건지. 근데 이렇게 그리면 여기 이미 벗어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한 요정도 왔을 때는 요정도 왔을 때는 요거 두 개를 가지고 하락 트렌드를 그려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미 트렌드상 저 뒤에 거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쵸? 이미 트렌드상 저 뒤에 거는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락 트렌드를 긋는 겁니다. 다시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옮겨줬죠. 요것도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비트를 아까 이오스 말씀드렸고, 지금 이클까지 말씀을 드려요. 근데 반등원 포인트가 다 똑같죠. 그쵸?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은 2 쳐주세요. 2. 반등원 포인트가 다 똑같아요. 뭐가 똑같은지 모르겠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쳐주시고요. 2. 자, 유튜브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2 여기까지 아셨어요. 왜 어떤 포인트에서 지금 반등 왔는지를 지금 다 아시는 거예요. 왜냐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장기 상승 추세선, 그리고 요 하락 추세선, 이 겹치는 요 부분, 거의 겹치는 부분, 이게 더 아래로 해야 되나? 겹치는 부분, 요런 부분, 그리고 추가로 여기 보면은 지지대가 강해요. 이런 식으로 네, 지지대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 박자가 맞았어요. 하락 트렌드의 하부, 상승 트렌드의 접한 부분, 그리고 요런 지지대 3박자가 맞아서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쵸? 요런 부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적극 매수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제 계좌에 돈이 더 있었다면 좀 더 넣었을 것 같은데, 뭐 카드 값이나 이런 거 좀 나가기도 해야 되고 해서 딱 500만원만 추가로 넣었었어요. 비트 차트가 요 부분에서 그랬고요. 이클 지금 위치를 한번 봐드릴게요. 제가 이클은 자, 여기 지금에서는 여기가 뭐죠? 저항대인가요? 지지대인가요? 채팅창에 쳐주세요. 지금 여기 위치가 저항대예요? 지지대예요? 지금 이 위치가 저항대입니까? 지지대입니까? 그쵸, 지지대예요. 지지대입니다. 여러분, 지지대인 걸 아셔야 돼요. 왜냐? 가격이 지금 여기보다 높기 때문에. 이클을 보고 제가 상당히 지금 고무적인 게 뭐냐면, 보세요. 예, 애갈님, 저항을 뚫고 올라갔으므로 지지대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뭐냐면,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 저항대가 굉장히 세요. 그쵸? 엄청 약횡보 구간이 좀 많았어요. 뭉치는 구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
이거 엄청 센 저항대예요 여기가. 원래 뚫기 전에는. 근데 이클이 여길 뚫어버렸거든요. 이렇게 보세요. 이 부분. 아까 제가 차트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저항대를 뚫을 때 뭐가 해야 된댔죠?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댔죠. 두 가지 요소 필요하댔잖아요 제가. 저항대를 뚫을 때 필요한 두 가지 요소. 뚫을 수 있는 두 가지 경우 뭐예요? 아시는 분 채팅창에 쳐보세요. 저항대를 뚫을 수 있는 두 가지 요소. 예, 장대 양봉이나 그냥 장대 양봉이 아니에요. 거래량, 동반한 양봉, 혹은 횡보라 할 수도 있고 박스권. 오케이? 저항대 오케이. 저항대를 뚫기 위한 두 가지 요소.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 그리고 박스권. 오키도키? 그거 보세요. 지금 이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여기 뒤에를 봤을 때 굉장히 강한 저항대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강한 저항대인데 요 놈을 뚫기 위해서, 아니요, 둘 중 하나만 해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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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럼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편이에요? 뭘 했어요 여기서 뭐 했어요? 여기서 박스권 만들었죠. 지금 박스권 만들었죠. 박스권 행보. 박스권 행보했잖아요 지금. 그쵸? 박스권 행보하니까 여기 있던 요 놈들, 여기서 샀던 놈들, 뭐 팔았던 놈들, 아무튼 요 가격대를 기억하고 있던 놈들이 팔았어요. 그리고 그 물량, 요 강한 저항대의 물량을 받아먹고 가격 올린 거예요. 그쵸? 가격 올렸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보시면 하락 트렌드를 벗어났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짜세님 수고하세요. 조심히 퇴근하시고요. 요 하락 트렌드를 벗어났다고 말씀드렸어요. 이클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클은 상승 트렌드를 잡았어요. 이렇게. 그쵸? 상승 트렌드를 잡았어요. 이거. 상승 트렌드는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상승 트렌드 잡았어요. 그쵸? 잡았잖아요. 근데 이게 보시면 상승 트렌드에 하단부까지 딱 왔어요. 그쵸? 저는 요거 두 개를 그었어요. 요거 두 개를 그어서 연장을 시켰는데, 여기 오는 부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요런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됐죠? 선을 누르고, 선 눌렀잖아요. 선 눌렀어요. 누르고 컨트롤 C 컨트롤 V. 오케이? 안 돼요? 아무튼 다시 마저 진행할게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요 저점과 요 저점을 이어서 연장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아까 제가 연장시켰을 때는 요것들을 안 봤단 말이에요. 얘네들 안 보고 요거 두 개를 보시면은 여기 하나 잡았고 이렇게 연장을 시켰어요. 쫙 연장을 시켰어요. 연장을 시키니까 요런 부분들에서 반등이 나오죠. 그쵸? 요런 부분들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매수 포인트를 잡을 때는 항상 요런 부분들에 잡는 거예요. 여기에 닿는 부분들이 매수 포인트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닿는 부분에 이제 매수 포인트를 잡았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반등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얘가 여기서 왜 이런 모양을 그릴까. 사실 이 클은 굉장히 좋은 타트거든요. 굉장히 좋은 타트예요. 왜냐면 여기서 박스권을 그리는데, 이 박스권 그리는 게 이 앞에 있는
이 매물대들을 해소시키려고 박스권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클을 유심히 보고 있었다면 이런 부분들에서 적극 매수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클 차트를 사실 안 봤어요. 왜냐면 옛날에 이더와 이클에 굉장히 많이 물려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좀 안 좋아요. 이런 이클 차트를. 아, 이클 차트가 아니라 이클과 이더리움을 안 좋아요. 왜냐면 옛날에 이클 같은 경우에는 에메랄드 지갑이 해킹을 방지할 수 있고 여러 뭐 확장성을 해결할 수 있다 해가지고 상당히 좀 오래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6월하고 7월이었어요. 6월하고 7월 그 하락장 때.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안 좋아요. 근데 지금 차트상으로는 다시 보고 분석을 드릴게요. 보세요. 이 저점에 오니까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와요. 매수세가 들어와요. 여기도 보면은 저 아래 꼬리를 막 달아요. 매수세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을.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매수를 들어갔다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금액의 3분의 1만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 한 번, 두 번째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3분의 1만 들어갔어요. 3분의 1만 들어갔을 때 좋은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시세가 나왔을 때 어차피 이득이에요. 근데 내려가면은 요런 부분에서 물 타면 돼요. 이렇게 요런 부분 지지대니까 검은색으로 쓸게요. 요런 부분에서 물 타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지지대가 어디야? 한 요런 부분?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샀어요. 3분의 1을 올라갔어요. 그러면 땡큐. 얼마야? 33에서 34 뜨려면 꽤 많네 이것도. 여기서 여기까지 한 8달러니까 꽤 많아요. 20% 30% 20% 30% 구간이네. 3분의 1 상 금액이 20% 30% 올라갔어요. 그럼 이거는 이득 구간이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3분의 1을 샀어. 근데 꼬라 박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3분의 1을 사요. 그쵸? 3분의 1을 사요. 그러면은 평단이 요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평단이. 그쵸? 평단이 요 정도예요. 요 정도인데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지지되기 때문에 맞아도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보통 이 저항선 부분까지는 잘 올라가거든요. 그럼 여기서 팔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30에서 3달러에 10% 전체 금액이 10%를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투나 뭐 이건 단투라고 표현을 할게요. 단투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매수 포인트, 매수 금액, 매수 퍼센테지 이해되셨어요? 이해 안 되셨어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오케이. 2 이해되면 2 오키오키나 뭐 2 그래요. 그럼 지금 여기서 오키도키 여기서 지금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 이 클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차트가 사실. 왜냐, 이전에는 요거 설명드린 거, 요 앞에 거를 설명드리려고 했고, 지금 이 클 여기를 보시면 이 부분에 횡보가 길었어요. 그럼 여기에 지지대가 강하게 설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쵸? 강한 지지대가 설정이 됐어요. 강한 지지대가 설정이 되니까 지지대를 맞고 반등이 온 것도 맞고, 이 추세선 하단을 맞고 반등이 온 것도 맞아요. 왜냐, 제가 이 추세선의 하단을 맞으면 반등 오는 경우가 많다. 그거는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은 여기 또 두 가지 부분에 걸렸어요. 지지대에 걸리고 상승 추세선 하단에 걸렸어요.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 만약 여기서 뭐 매도했거나 그런 사람들, 그래서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여기 왔던 사람이 여기 오니까 여기 때 매수 못하고 여기를 봤던 사람은 요정도 가격이 오길 바랬을 거예요. 왔잖아요. 이럴 때 매수 3분의 1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 자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해요.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그러면은 몇 불이냐, 34불. 그러면 한 4불. 이것도 10%예요 여기서 이것도 10%예요 다시. 만약에 단투로 봤을 때 여기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3분의 1만 매수를 했다. 여기 판다. 여기 왔잖아요. 여기까지 보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10% 먹은 거예요. 이 사람은 10% 먹은 거예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 사람은 10% 먹은 거고. 그리고 왜냐면은 내려갔을 때는 다시 저항대를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상승할 때는 저항대로 봐야 되고 하락할 때는 지지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투로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유심히 봐야 돼요. 단투로 봤다. 아, 여기 지지대가 있으니까 요 정도에서 사자. 샀다. 저항대가 있네. 요 정도에서 팔자 하면은 10%를 이득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금액을 저는 이런 데에서는 꼬라 박으면은 요게 강한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안 넣어요. 금액을 많이 안 넣어요. 왜냐? 강한 저항선이 되면은 여기서 다시 여기 오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서 몰빵 쳤다. 그 여기까지 꼬라 박았다가 여기까지 올라와봤자 원금이에요. 그쵸?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3분의 1만 샀다. 여기까지 오르면 10% 이득 봐서 좋고, 여기까지 꼬라 박으면 물탈자금 있어서 좋고, 그쵸? 그러니까 저는 3분의 1 매수를 굉장히 좀 많이 추천을 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저는 이렇게 그걸 좋아해요. 이렇게 반응이 오는 걸 좋아해요. 반응이 오는 걸. 반응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클에 대한 말을 해드릴게요. 이클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클 보자마자 부러워했는데 보세요. 보세요. 지금 이클 가격이 여기에요. 그쵸? 여기에요. 여기에요. 근데 이클 전 최고점이 여기에요. 그쵸? 그러면은 이 가격까지 가는 데 있어서 과연 지금 이클에 저항대가 몇 개인가, 우리가 이클의 저항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몇 개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단기 저항대 하나가, 단기적으로 가까운 저항대 요거죠. 요거. 그리고 두 번째가 요거. 요 두 개 다음에는 저항대가 없어요. 저항대가 없다. 이거 중요해요. 이거 저항대가 없다. 자, 뭐라고요? 지금 이 차트가 여기 두 개 지나면 저항대가 없어요. 저항대가 없다고요. 저항대가 없으면 일어나는, 저항대가 없으면 일어나는 현상. 첫 번째, 신고가 경신한다. 뜨억상한다. 뜨억상할 수 있어요. 이거는 투덤은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거 두 개만 뚫어주면 지금 이클은 투덤을 떡상하는 차트예요. 아, 여기 좀 더 내릴게요. 요 정도. 요거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저항대가 안 되거든요. 근데 최고가니까 한번 제가 그냥 설정만 해둘게요. 이클은 만약에 상승량이 좀만 유지돼주고 비트가 깽판 쳐서 저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뜨억상할 수 있는 차트입니다. 뜨억상할 수 있는 차트예요. 이클은 뜨억상할 수 있는 차트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클은 뜨억상할 수 있는 차트예요. 투덤을 할 수 있는 차트예요. 이거 보고 굉장히 불었어요. 왜냐, 지금 이 고점 대비해서도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어디 보자. 46달러죠. 지금 최근에 올라온 게 42달러예요. 보세요. 지금 여기 46달러죠. 46달러 보고 47달러네. 47달러. 그리고 최근에 오는 게 42달러. 그러면 나누기 47 곱하기 100 하면 전고점에 89%나 올랐어요. 89%. 전고점이 89% 올라온 코인이에요. 이클이. 굉장히 지금 회복력이 좋아요. 회복력이 좋은데 어떤 호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클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두 개의 저항대만 뚫으면 뜨억상할 수 있다. 이클 괜찮다. 저도 단타 계좌 시세 좀 나오면 이클 사야겠어요. 아무튼 지금도 사실 매수 포인트긴 해요. 3분의 1 정도. 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트가 만약에 그 부분에서 조정을 당하면은 비트 여기서 만약에 꼬라 박으면 같이 꼬라 박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좋은 거는 비트가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주고 이클 입장에서는 여기서 매수세가 붙으면서 이 두 개를 뚫어주는 거. 제가 볼 때는
요 정도에서는 한번 이탈을 하지 않을까, 추세 이탈을 한번 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잖아요. 추세 이탈을 하면서 추세 이탈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좀 유의하시고, 아무튼 요 두 개의 저항선만 잘 기억하시면서 가면은 떡상할 수 있는 차트예요. 그 다음 혹시 다른 차트 분석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분석 그롤스톤? 그로스톨? 모네로 안 했어요. 그로스톨? 그로스톨 그게 뭐죠? 그거 약자. 아, 네오는 최근에 한번 했는데, 그럼 그로스톨 네 모네로 네오 마코 빨리 갈게요. 지금 한번 빨리 갈게요. 저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가지고 빨리 갈게요. GRS 그롤스톤 그롤스톨. 아, 이거 굉장히 어렵네. 그롤스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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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롤스톨. 이거는 아하, 그롤스톨 같은 경우에는 요 추세로 봐야겠네. 이게 그롤스톨 이게 보면은 이게 제가 좀 쓰는 방법인데, 이런 저점들이 이렇게 짧은 구간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상당히 좀 맞추기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요 정도 추세를 가지고 해야 돼요. 언제부터냐면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 5일 추세를 가지고 또 해야 돼요. 왜냐면은 저점들이 굉장히 애매해요. 그쵸? 뭐 요렇게 갈 수도 있겠네요. 아, 요렇게 가면 되겠다. 요렇게 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롤스톨 가보겠습니다. 그롤스톨. 그롤스톨. 아, 이게 좀 위험한데? 그롤스톨. 그롤스톨입니다. 일단 이렇게 제가 장기 상승 추세선을 그었어요. 그 다음에 설명을 드려요. 하락 추세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하락 추세선을 그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해요.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혹시 볼리저 밴드요. 볼리저 밴드는 사실 뭐 이게 여기 닿으면 단타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 닿으면 팔고 여기 닿으면 사고 이런 식으로 가긴 하거든요. 제 거 볼리저 밴드를 끌까요? 없앴어요. 볼리저 밴드 없앴어요. 그냥 저는 뭐 볼리저 밴드 그냥 없앴어요. 그로스톨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사실 그래요? 그냥 볼리저 밴드 켜놓으면 그냥 좀 더 있어 보여요. 그래서 켜놨어요. 다른 건 없어요. 사실 요즘에는 차트 분석할 때 그 볼리저 밴드도 잘 안 봐요. 그로스톨은 고점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두 개가 나왔는데 요렇게 봤을 때는 아직도 하락 추세선을 따르고 있어요. 그로스톨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아직 큰 시세가 안 나왔고요. 요걸 단기를 요런 식으로 봤을 때는 보세요. 요런 식으로 다시 볼게요. 전체 하락 추세는 요거예요. 전체 하락 추세선. 근데 단기 하락 추세는 지금 요렇게 나오거든요. 요렇게 두 개 나와요. 근데 문제는 그로스톨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벗어나질 않았어. 여기를 벗어나야 여기를 뚫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요게 갑자기 어떤 호재나 세력 펌핑에 의해서 나타났다 치더라도 그래프를 예를 들면 요런 식으로 그냥 무시하고 가더라도 아직 하락 추세에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에 있는 코인이고, 지금 단지 여기 지지대를 하나 설정을 할게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약간 많이 매수 매도가 부딪히는 구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혹은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요 정도에서 나왔네요. 왜냐면 여기에도 지금 약간 횡보했던 구간이 있거든요. 요 부분 고점하고 요 부분 저점하고 만난 구간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 그로스톤 얘 같은 경우는 아직 하락 추세에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애들이 지금 요 부분을 뚫어주지 못하면, 보세요. 여기가 저항대거든요. 얘네들이 만나서 저항대인데, 이 부분을 뚫어주려다가도 사실 이 저항대에 걸려서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 하락 추세를 그대로 따르고 있잖아요. 요 큰 놈들 무시한 요 추세, 큰 놈들 무시한 그냥 요 추세. 왜냐면 지금 요거를 하기에는 보시면은 엄청난 하락 추세에 있어요. 지금 얘가 엄청난 하락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배제를 했어요. 요건 세력 펌핑 정도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그랬으면 지금 얘 과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걸 뚫어줘야 되는데 못 뚫고 있어요. 왜냐, 여기 강한 저항대가 하나 있거든요. 저항대를 한번 봐볼게요. 한 요정도가 또 강하겠네요. 이거 지우고 요 복사해 들어갈게요. 그로스터는 요 정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본다면 매수하기는 굉장히 꺼려지는 코인이에요. 그로스터 같은 경우. 왜냐, 두 번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장기 추세선, 장기 상승 추세선 있죠. 요거까지 만약에 떨어뜨리려고 마음을 먹으면 딱 들이고 여기서부터 매집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다가가기 무서운 코인이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때, 그로스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하락 추세에 있다. 요거 그러면 얘가 보세요. 상승 트렌드를 그럼 따랐느냐, 그것도 한번 봐볼게요. 상승 트렌드를 따랐느냐, 그쵸? 벗어났죠. 그러면 어느 정도인가? 여기까지 붙었어요. 제가 보통 여기 있던 것들을 여기까지 내려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내려주면 여기까지는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지금 얘가 여기서 삼각수렴을 할 거란 말이야. 지금 여기 보세요. 하락 추세선과 상승 추세선은 제가 삼각수렴을 한다고 계속 말씀드려요. 말씀드리면은 요 부분, 지금 여기로 삼각수렴 하고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로 삼각수렴 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보시면은 뚫어야 될 저항대가 좀 있어요. 게다가 요 저항대도 있고 요 정도 저항대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강력한 호재가 필요한 코인이다 라고 보이고,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추세를 계속 따르는가를 봐주셔야 돼요. 요 추세, 요 상승 트렌드를 옮긴 요 추세를 만약에 보아주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까지 맞아요. 맞죠? 여기까지 맞아요. 이게 여기까지 맞아요. 맞고, 그 다음에 삼각수렴대가 여기에요. 만약 여길 벗어나면 삼각수렴대가 여기가 돼요.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 삼각수렴대가 여기가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횡보를 할 거예요. 왜냐, 여기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횡보를 하고 뚫고, 그 다음에는 횡보는 여기 구간이 되겠죠. 여기 구간이 됐을 때도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선을 그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상승 추세선을 만드는지를 봐줘야 돼요. 그쵸?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횡보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선이 생길 거기 때문에 얘가 좀 더 완만해지는 요런 상승 추세선이 또 생길 수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이탈해주는지 여부, 그리고 요런 저항대들을 뚫어주는지 여부를 계속 보시면서 판단해야 돼요. 근데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좀 불안한 게 여기까지 떨굴까봐. 왜냐, 여기서 지지하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면은, 여길 떨어지면 진짜 여기까지 오거든요. 이거는 좀 불안한 부분이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 상승 추세를 계속 따라주는지를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만 좀 뚫어주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조금 아직은 보기에 그렇게 많이 긍정적인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 모네로 가겠습니다. XMR이죠. 자, 모네로 똑같아요. 하는 방법은 요걸 그어줘요. 요걸 그어주고 이렇게 그어줘요. 이게 이렇게 저점을 잇는 부분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그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추세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지금 제가 이렇게 그어준 이유는 뭐냐면, 지금 얘가 반등점을 세력이나 어떤 뭐 매수자들이 요걸로 잡은 거예요. 요걸로.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했어요. 이런 추세선도 그어질 수 있어요. 근데 아직 뭐 추세선은 안 닿고 반등을 한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그쵸? 추세선은 에이다 지금 뭐 제가 가격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분석을 또 할게요. 그리고 모네로는 상당히 좀 특이하네. 뭐 상당히 특이하네. 요건 상당히 특이한 코인이네요. 얘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 보시면 이거를 좀 더 봐줘도 이렇게 그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을 수가 있는데, 모네로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을 이렇게 따라가는데, 요런 부분 있죠. 요런 부분 보시면 모네로 특이한 점이 뭐냐면, 반등이 다른 코인에 비해 많이 왔어요. 그쵸? 많이 왔어요. 왜냐면 요런 게 지금 이 추세선, 제가 볼 때는 요 추세선들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요렇게 벗어나면, 만약에 상승세에서 위로 벗어나면은 과매수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요렇게 하락세에서 더 많이 떨어지게 되면 과매도 구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차트를 그리는 이 방법에서는, 모네로 같은 경우에는 과매도가 나왔으니까 급반등이 일어났어요. 그쵸? 반등이 엄청 많이 왔죠. 그쵸?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그런 코인이고, 아직은 전체 하락장 안에 있다. 그래도 모네로는 제가 볼 때는 이런데 이렇게 저항대들이 있어요. 뭐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네요. 지지대를 한번 그려볼까요? 지지대는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 있고, 다음에는 요 정도, 여기도 하나 있네. 여기 이게 지금 모네로의 현주소입니다. 현주소. 요 정도 이거 나와줬으니까 요 정도 맞고. 사실 모네로는 지금 상당히 좀 어지러운 코인이에요. 네, 왜냐면 전체 하락산에 있고, 그리고 상당히 좀 어지러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강력한 호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요런 것들을 뚫어주려면. 왜냐면 지금 저항대가 좀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좀 완만한 하락 추세선을 따르고 있고, 반등점을 봤을 때는 요 정도겠네요. 이게 아무래도 약간 모네로가 다크코인 계열이잖아요. 대시랑 비슷한 놈. 그러다 보니까 반등과 이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요것들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모네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제 생각에 그냥 단타 잡을 때 좀 추천을 드려요. 단타 잡을 때. 아니면 이렇게 저점에서 잡은 놈들은 놔두면은 사실 좋거든요. 저점에서 잡은 놈들. 저도 저점에서 잡은 코인은 잘 안 건드는데, 모네로는 지금 상당히 지지대도 많지만 반대로 저항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위치가 요 정도인데, 왜 맞냐고, 이렇게도 되고요. 저항대가 이렇게도 되고요. 여기까지 있고 여기까지 있어요. 그쵸? 굉장히 어디로운 코인인데, 일단은 요 추세를 따라간다. 근데 좁아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렇게 좁을 때는 뭔가 다른 추세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모네로 요 저점 있죠. 요 저점 여기까지 요거를 옮겨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별 호재 없으니까.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얘가 조정이 어디까지 올 수 있냐, 이 위치에서 여기까지 조정을 올 수 있어요. 가다가도 여기서 올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근데 박스권을 그리다가 떡상한다, 그럼 여기 있는 매물대를 회수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딱 봐도 지금 다른 코인들보다 굉장히 조잡하죠. 제가 저항대와 지지대를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요런 애들은 단타로 막 잡다가 대상승장이 오거나 이럴 때 요걸 뚫어가면서 요런 애들을, 요런 것들을 다다다다 뚫어주면 그때는 신고가를 경신하겠지만, 지금은 상당히 제가 접근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 단타 계좌에서 단투들을 들어갈 때 모네로도 사실 봤어요. 왜냐면 얘가 30만원대 초반에서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다가 다른 애들 조금씩 뭐 한 8%들 오르다가 얘가 한 35만원 정도까지 올라가는 걸 봤는데, 그게 요런 움직임이었겠죠. 요런 움직임. 그래서 모네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들어가려고는 했는데, 지금도 사실 별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이번에 퀀텀 들어갔던 단타 계좌가 퀀텀 시세 좀 나와주면 그 다음 코인 한번 선별해가지고 들어가는 시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네로는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 좀 어지러워요, 이 차트 같은 경우는. 네오 갈게요. 네오를 여기있다. 네오 여기있다. 네오 여기있네. 네오는 제가 말씀드렸죠. 네오가 이클처럼 지금 고점 대비 회복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오가. 그래서 저는 사실 퀀텀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퀀텀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럽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오 전에 분석했던 차트 그대로 한번 다시 봐볼게요. 네오는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색깔을 좀 바꿀게요. 네오는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 상승 추세를 아직 따르고 있어요. 아까 약속했던 것처럼 상승 추세는 초록색으로 그릴게요. 이 상승 추세를 따르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저항대가 좀 세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 부분에 저항대가 있어요. 이렇게 지지대, 이때는 지지대였어요. 말씀드릴 때 지지대였는데 내려 박으면서 지금 저항대도 됐었네요. 근데 이 부분 매물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저번에 그랬죠.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 수 있다고. 실제로 지금 요 비슷한 가격대에서 박스권을 만들기 시작했죠. 보시면 그쵸, 박스권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요 앞에 있는 요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려고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네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추매 원하시는 분들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줄을 그을 때 상승 추세 상단 두 개를 가지고 하단부를 정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네오는 그래서 하락세를 못 들었어요. 뚫다가 말았어요. 다시 이게 약간 비트랑 비슷한 차트예요. 지금 뚫다 못 들었는데, 만약에 매수를 더 들어가시려는 분은 최대는 요 정도 부분, 그리고
지금 요 추세로 봤을 때는 여기 닿을 때 한 요 정도 부분, 한 115불? 115불 정도? 115불 요 저항대 부분. 제가 볼 때는 여기도 지금 이 지지대 부분, 이 지지대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많이 내려 꽂을 것 같진 않아요. 네오가 상당히 좋다는 게 회복도 빨리 했고 아래 지지대들이 많이 형성이 됐어요. 대신 이 위에 있는 한 두세 개 정도 되는 요 저항대를, 여기니까 뭐 한 세 개로 표현할게요. 요거까지 세 개 정도, 이 저항대만 뚫어주면은 이 추세로 빵빵빵 올라가서 지금 여기는 저항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상당히 급등을 할 수 있을 만한 차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장에서는 이클하고 네오가 좀 많이 성공했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네오 부분을 다시 정리드리면, 하락세를 아직 못 뚫었다, 뚫다가 말았다, 그리고 하지만 아래는 지지대 많다, 위에는 저항대가 많다. 그래서 여기서 박스권을 이렇게 계속 그릴 것 같다. 박스권을 그려서 얘네들만 해소를 시켜주면은 여기까지 오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를 지나가면은 이제 신고가 경신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상당히 건강한 차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오 여기까지. 오늘은 라코 할게요. 라코. 라코 가자. 네, 라코입니다. 라코 제가 분석 10월달 정도 하고 안 했었네요. 개인적으로 제가 사실 비트코인 캐시 진영이라고 말이 떠들고 다녔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비트코인 캐시를 초창기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정보는 좀 많이 수집했던 편이었어요. 왜냐면은 비트코인이 하드포킹이 계속 대두됐던 이유가 스케일링 때문이거든요. 이거 스케일링 때문인데, 이게 뭐냐면 차트 그리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블록 사이즈가 1메가예요. 1메가라는 거는 만약에 이게 거래들이 이루어질 때 각 블록들에서 잡을 수 있는 거래 정보가 1메가밖에 안 돼요. 비트코인이 아시다시피 생성된 지 좀 오래된 코인이에요. 오래된 코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옛날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서 1메가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뭐냐면, 거래들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1메가밖에 정보를 못 담으니까 거래가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돼서 이제 나왔던 게 이제 하드 포킹이었고, 그 하드 포킹에 뭐 세그잇 2x, 세그잇,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거기서 나왔던 이제 파생된 비트코인 캐시가 나왔었죠.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블록 사이즈가 8메가였어요. 그 부분이 저한테 가장 좋았던 부분이고, 왜 이 라코 이야기를 하면서 왜 제가 비트코인 캐시 이야기를 하냐, 그 이유를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라이트코인이 나왔으니까.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블록 사이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온 코인이에요.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의 그 거래 트랜잭션이 느리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 라코의 뭐 아토믹 스왑이나 뭐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뭐 보완을 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러면서 나온 코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트코인 코어, 그러니까 원래 있던 그 기존의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상당히 기술적인 한계를 위한 대응책이 될 수 있는 코인이에요. 이 라코가 기술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찰리와 그리고 비트코인 코어 블록스트림, 걔네들 진영과 비트코인 캐시 진영하고 상당히 좀 많이 맞붙었어요. 근데 이 비트코인 캐시 진영 같은 경우에는 채굴자 연합이 많이 붙었어요. 거기에 이제 우지 안에 있는 비트메인도 있었고, 뭐 엔트풀도 뭐 이야기 나왔었고, 뭐 여러 진영들이 많이 붙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우지안과 친한 로저버도 붙었었죠. 그래가지고 로저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닷컴의 대표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비트코인 캐시가 실제 진짜 비트코인이다라는 약간 공식 발표처럼 비트코인닷컴 서비스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 차트 분석 전에 좀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비트코인닷컴에 있는 로저버와 비트메인의 우지안이 지금 이 비트코인 캐시를 밀면서 나왔던 게 스케일링 문제. 그러니까 블록 사이즈가 8메가인 비트코인 캐시는 온체인,
그러니까 실제 비트코인 체인에서 포크되어 나와서 온체인이면서도 거래 정보를 많이 담을 수 있고 또 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비트코인이 또 문제가 되는 게 거래를 할 때, 전송을 할 때 수수료가 비싸다는 그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해서 나오는 진영이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이 라코와 비트코인 코어, 그리고 RSK인가 요즘에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RSK는 이제 기존에 이더리움이 하던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비트코인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인데, 그 부분 가지고 지금 비트코인 코어 측이 상당히 좀 우세를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요즘 돌아가는 그 추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또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온체인상의 스케일링업만으로는 거래 트랜잭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라이트코인이나 이런 사이드 체인 쪽으로 보완적인 해결 방안으로서 문제를 더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트코인에 대한 좀 뭔가 중요도라든지 아니면은 입장 혹은 뭐 장점 같은 게 좀 더 부각이 됐어요, 최근에. 그래서 라이트코인이 저는 이렇게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어디 다른 뭐 결제나 이런 쪽에서도 썼다고는 말을 하는데, 저는 워낙 비트코인 캐시에 있던 그쪽 진영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쪽은 별로 뭐 관심이 없고요. 비트코인 캐시는 그래서 이런 라이트닝 네트워크 말고 이제 그쪽에서 최근에 이야기가 나왔던 게 영컨펌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컨펌이, 블록들이 다 컨펌을 해주기 전에 컨펌이 다 되기 전에 거래를 이루어지게 하면 되는 게 아니냐 라는 기술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캐시 쪽에서 아마 그런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라코 이제 분석을 할게요. 라코 굉장히 좋습니다, 차트가. 자, 매물대를 그릴게요. 자, 요 부분 매물대가 있죠. 지금 요 부분 매물대, 지금 요 보시면은 이거는 누구나 아시다시피, 누구나 그냥 딱 봐도 알다시피 요거 요 하락 트렌드를 벗어났어요. 라코는 그것도 굉장히 잘 벗어났어요.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뚜렷이게 벗어난 코인이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 전체 상승 트렌드 여기까지 오기 전에 반등이 나왔어요. 요거 제가 말씀드렸던 요 공댕이 차트가 일어나면서 상승 트렌드가 발생했는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있죠. 요것만 보고 어디까지 얘가 상승을 할 수 있을까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추측은, 만약에 이 위치가 여기까지 세세가 안 나왔다 치고 여기까지 봤을 때 첫 번째 추측, 요 부분까지 여기 있다 이은 거, 요 부분에 이으면은 라코는 요 정도까지 올 수 있겠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턴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쵸? 여기서 턴 사람이 나와요. 근데 제가 볼 때 여기서 뭔가 그런 좋은 소식들이 터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쵸? 밀어 올렸어요. 평상 실험이 여기일 텐데 밀어 올리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럴 때는 수정을 해줄 수 있다. 그럼 여기까지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수정해주면 여기 부근에 갔을 때 올려줬잖아요. 여기 부근에 가니까 또 조정을 받죠, 그쵸? 보통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이런 저항대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저항대가 보시면 이렇게 많이 이었죠. 딱 저항대 있는 부분에 지금 왔죠. 그럼 지금 이게 뭔 짓거리를 하고 있냐, 요 부분. 이게 뭔 짓거리냐. 제 동영상을 지금 한 3회째 제가 지금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해를 할 거예요. 지금 요게 뭔 짓거리일까. 요 매물대 해소시키고 있어요 지금. 왜냐, 얘는 지금 이미 상승 트렌드로 전환한 차트 코인이에요.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코인 하락 추세상 너무나 이쁘게 벗어났고,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뭐 했던 그런 발언들과 함께 여러 호재가 터졌고, 그러면서 상승세로 전환한 코인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다른 애들하고. 여기서 팡 터지면서 상승세로 전환을 했고, 라코에 있어서 과제, 요 매물대 해소 하려고 횡보하고 있죠. 지금 박스권 그리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어디냐, 요 매물대. 그리고 마지막 좀 약해요. 여기는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긴 보자.
한 12일부터 21일, 한 9일짜리 매물대 하나 있고, 여기는 12일부터 6일이니까 여긴 좀 긴 상승 추세긴 한데 몇 개 안 닿아서 제가 볼 때 지금 요 구간을 뚫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요 구간 뚫어주고 나머지 두 개만 뚫어주면은 예전에 보셨던 40만원대. 근데 코프가 좀 붙었어요. 코프가 좀 붙었을 때긴 한데 지금 달러가로 보면은 한 368만원, 그러니까 한 40만원 좀 안 되겠네요. 예, 40만원 언저리 되겠네. 그 정도 가격까지는 저항대, 요거 매물대 해소하고 저항대 두 개 뚫어주면 가겠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라코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강한 차트입니다. 예, 라코까지 했네요. 오늘 다 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에이다랑 신트가 매집 차트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매니저분이 지금 뭐 매니저 채팅창에서 에이다랑 스트가 움직인다고 했네요. 에이다 한번 봐볼까요? 네, 요 정도는 뭐 그렇게 움직이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요 하락 추세를 요렇게 움직여줄 수도 있으니까 별로 움직이는 것 같지 않고, 요거는 횡보 정도예요. 횡보 정도인데 사실 에이다 같은 경우에 잠시만요, 채팅 안 보일까봐. 횡보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근데 28일에서 뭐 3월 초에 뭐 중대 발표가 있다니까 제 생각에 요 정도에는 시세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어디까지 나올까 보면 한 요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다 같은 경우에. 근데 여기서 또 빵빵 뚫어주면 요 정도까지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에이다였고, 신트 한번 볼게요. 신트, 에이다는 그냥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신트 한번 볼게요. 신트 여기 있네. 신트를 제가 BTC로 봤었죠. BTC는 제가 보니까 좀 차트가 달라요. 그래갖고 저는 USDT를 볼게요. 여기 있다. 센트도 보면은 하락세를 뚫었어요. 센트도 하락세를 뚫었고 가고 있는데, 센트 같은 경우에 하락세를 뚫었기 때문에 요런 데서 횡보만 해주면은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얘는 강한 거래량이 별로 안 터졌어요. 이게 비트피넥스 차트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강한 거래량이 안 터져서 많은 시세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요 매물대를 해소하고 요 정도 매물대, 그리고 요 정도 매물대 해소해주면은 어느 정도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얘가 들어보니까 뭐 3월에 메인넷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메인넷이 있으면은 1월달부터 보면은 장기로 봤을 때는 이게 3시간봉 말고 뭐 4시간봉이나 이런 식으로 봐주면은 이제 슬 매집 들어갈 만한 단계긴 해요. 저점은 그냥 요 정도로 보고, 그럼 여길 기준으로 제가 볼 때 한 여길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집이 들어갈 것 같아요. 매집이 들어갈 것 같고, 다음 시세가 나올 때는 분명히 매집이 길면 길수록 좀 많이 그 시세를 치거든요. 메인넷 들어가고 한다 했을 때 제 생각에 한 요 정도까지는 그냥 뭐 무리 없지 않을까 싶어요. 요 정도까지 무리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신트고, 차트 모양은 에이다랑 약간 비슷해요. 신트가 에이다 어디 갔냐. 에이다 어디 갔어. 에이다. 그렇죠. 모양은 비슷하죠. 모양은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 한번 채팅창으로 써주시겠어요? 차이점. 신트와 에이다의 차이점. 뭘까요? 굿! 바로 거래량이에요. 잠시만요. 제가 카톡이 하나 와요. 잠시만요. 저 PC방이에요. 여기가 메가 3팝. 제가 지금 부산에 있어요. 부산에. 팝. 잠시만요. 잠시만요. 10분 남았어요. 거기서 기다리세요. 예. 거래량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카톡이 와가지고 혹시 2번 방 분들